안녕하세요. 사슴TV의 걸크러쉬 김결이, 르네상스맨 이준우, 교과서 조정모, 메인은 고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캡슐 완전 절제술에 대해서 얘기하면 환자분들은 선생님 그거 위험한 수술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출혈이 많다던데 수혈을 받을 수도 있다던데 기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흉곽 안쪽으로까지 박리가 들어가서 폐에 이제 공기가 차는 기흉이 발생할 수도 있다던데 이런 거 여쭤보시면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앞쪽 피막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편인데 뒤쪽 벽은 가급적이면 딱딱하게 붙어 있거나 이러면은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뭐 기흉이나 네. 출혈의 위험성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제거하진 않거든요. 아, 뒤쪽 피막은 뒤쪽 좀 더 피막은? 다르다. 흉곽과 붙어 있는. 왜냐면 고정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캡슐 절제술의 위험성, 뭐 출혈이나 기흉에 대해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환자들한테 이전에 수술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꼭 물어봐요. 왜 그러는지 엘러간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지난주 진짜 토탈 캡슐렉tom이 많이 했거든요. 빵떡같이 예쁘게 다 뽑아냈는데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바닥 쪽 뛸 때는 특히나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전에 근육 위로 만들었던 캡슐 같은 경우에는 토탈 캡슐렉tom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육 위로 우리가 레이어 확인해서 전절제하는 게 쉬운데 근육 밑으로 들어갔던 보형물들의 토탈 캡슐렉토미를 할 때는 이게 캡슐이 골막이랑 밍글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막을 자극을 할 수도 있고 마르신 분들은 또 이게 굴곡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거기를 따라서 이제 캡슐을 절제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환자들마다 베리에이션이 또 왼쪽 다르고 오른쪽 다르기 때문에 왼쪽 한 마음 그대로 또 오른쪽을 하다 보면은 또 리케이지의 모양, 흉곽 모양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캡슐 전 절제술이 필요할 때는 재수술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험할 수 있는 문제 분명히 있고 또 육안으로 보이는 그레이드 3, 4 이상의 더군다나 텍스처도 보이는 게 있었을 경우에는 토탈 캡슐렉토미가 그래도 가능하면 하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도 많이 날 수 있고요. 많은 케이스들이 대부분이 스무스하게 많이 끝나지만 환자분한테는 그거 한 케이스가 10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는 거죠. 대부분 경험 많은 의사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그런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막 전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 그러면은 후면 쪽에 캡슐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쪽 자체가 또 다르네요. 네, 왜냐면 적극적으로 왜냐면 그런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피막 자체가 뭐 되게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뭐 그레이드 3, 4 정도의 보형 구축이라고 하면은 보통 앞면에서의 피막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사실 뒤쪽에 문제가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 있는 거를 좀 약간 적극적으로 좀 걷어내려고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절기가 좀 커진다거나 그리고 이전에 이제 겨절로 했으면 이제 미선절기로 들어간다거나 해서 약간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저는 수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완전 절제술 위험하지 않나요? 환자분들이 그렇게 여쭤보시면 그런 수혈이나 기흉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가슴 확대술에 합병증에 기흉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우리 사슴들 기흉 만들 수 있어요? 가슴 확대술 하면서? 어렵죠. 0%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럴 수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의사들한테 우리가 가슴 수술하면서 기흉을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가슴 제거하면은 딴 데서 조직 가져와서 여기 이을 때 실제로 이제 립을 제거하고 밑에 폐를 보면서 우리가 혈관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의사들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공간으로 박리를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렇거든요. 그건 많은 거. 우리 맞아요. 립을 열고 폐를 보면서 이미 수술을 여러 번 해봤어. 거기가 어딘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않게. 우리 집인지 다른 사람 집인지 아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나가보지 않았으면 이게 어딘지 모르는 거지. 아무리 아파트 단지가 복잡해도 동호수를 알면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개가 원했던 방식으로는 피막 전절제술은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절개 쪽도 길어진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게 가장 이제 큰 단점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완전 절제술은 위험성이 경험이 있는 의사들에게 받는다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국 뭐 사슴들이죠. 사슴들에게 받으면 큰 위험성은 없는 수술이다. 고형구축의 치료 방법으로 항상 가슴 성형 전문의들이 하는 수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검진을 직접 해보면 엄청 수술이 어렵거나 뭐 전절제를 꼭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데 본인이 거기에 해당하는 줄 알고 이미 맞아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은 이미 진단을 받은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증상들 뭐 가슴의 모양이 변형이 있고 딱딱하고 이거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레이드가 우리가 나눠놓은 이유는 가급적이면 비침습적으로 안전하게 수술을 하려고 우리가 분류를 나눠놓은 건데 미리 겁먹고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사슴질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시라. 그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의료진들이 진료를 받아봐야 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예상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기 좀 어렵잖아요. 봐야지 알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진료를 잘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불안한 거를 사슴TV에 좀 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상담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좋다.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거를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한 분에 대해서 4명의 가슴 오. 전문의들이 좋습니다. 동시에 상담을 진행하는. 보내주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